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60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엄마였죠. 오늘은 제 생일날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던 그날 오전 11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호 부부가 나타났지만 손에는 편의점 김밥 한 줄뿐이었죠. 어머니, 저희 오늘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며느리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쾅 닫히는 문소리. 그날 밤 우연히 본 며느리의 SNS. 시댁 들렀다 의무수행 완료. 이제 진짜 생일 파티 시작. 고급 레스토랑 사진 속 환한 미소들. 그 순간 평생 참고 살았던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이야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무료니까 편안하게 눌러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순자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죠.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이곳에서 순자는 벌써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처음엔 함께 내려가자고 했지만 순자는 서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진호가 이 도시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러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60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몸입니다. 시집 와서는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진호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순자에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오늘 날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60번째 생일이라는 걸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겠다고 전날부터 연락을 했을 텐데 올해는 조용했습니다. 진호에게서도 며느리 소라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 나이 드니 생일이 뭐 대수냐?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전날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보였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였던 찌개입니다. 사실 순자는 요즘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워서 일부러 많이 만들곤 했어요. 그래야 이틀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매일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자레인지에 김치찌개를 데우는 동안 순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카카오톡 알림은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죠.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 생일 때도 이랬어요. 진호는 늦은 밤에야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갔어요. 라고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소라는 아예 연락이 없었고요. 밥상을 차리는 순자의 손이 느렸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 하면서 냉장고를 뒤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땐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남편이 올라온 건가 싶었죠. 아니면 진호가 깜짝 생일 선물을 준비한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진호와 소라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진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소라는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진호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왔구나. 그래도 날 잊지 않았구나. 어머, 들어와. 밥은 먹었어? 순자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라가 먼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진호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편의점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김밥을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그것도 편의점에서 산 것. 그래, 고맙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순자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소라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이 기다리거든요. 진호는 어머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가 소라의 재촉에 돌아섰어요.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편의점 김밥을 내려다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주저앉았습니다. 김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순자에게 남은 건 낡은 빌라와 편의점 김밥 한 줄뿐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순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서 텅 빈 집의 정적을 견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핸드폰을 집어든 순자는 습관처럼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진호와의 대화방을 들어가 봤어요. 마지막 대화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순자가 진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보낸 메시지에 진호는 바빠요, 엄마라고만 답했었죠. 그 이후로 순자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무심코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순자는 소라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화면을 내리던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2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소라와 진호, 그리고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게시물 문구가 있었습니다. 시댁 들렀다. 의무 수행 완료. 이제 진짜 생일 파티 시작.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의무 수행이라니. 자기 어머니를 보러 온 게 의무였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3,000원짜리 김밥 하나 던져주고 가는 게 의무 수행이라는 건가요? 순자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소라의 얼굴에는 활짝 핀 미소가 있었어요. 아까 자기 집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불편해하더니 친구들 앞에서는 저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순자는 며느리에게 의무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생일 잘 보내셨어요? 하고 물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이 편의점 김밥 하나 던져주고 갔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래층에 사는 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윤 여사는 순자와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이 다 멀리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사이였죠. 두 사람은 가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윤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윤 여사는 눈치를 챘어요. 생일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안 왔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윤 여사가 혀를 찼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 순자 씨 며느리 소라 씨 말인데요. 윤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 조카딸이 소라 씨 친구래요.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소라 씨가 자기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흉을 봤다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돈도 없고 촌스러워서 같이 있기 불편하대요. 남편한테는 효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시어머니 피한다고. 친구들이 다 그 얘기 안다더라고요. 윤 여사의 말이 끝나자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사 입고 미용실도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였던 순자였습니다. 그게 촌스럽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윤 여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윤 여사가 돌아간 후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을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 이게 바로 소라가 말하는 촌스러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감정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 서러움, 억울함.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놈들,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부터 순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복수라는 단어가 순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자기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러던 중 순자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진호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 말이에요. 진호는 3년 전 퇴직금을 털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소라가 원했던 거였죠.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됐지만 요즘은 손님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한 번도 그 카페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받은 적도 없었고 굳이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옷장을 열고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어요. 비록 오래된 옷이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으면 괜찮아 보일 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카페는 대학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갔어요. 카페 앞에 도착하자 유리창 너머로 소라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소라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오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순자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소라가 고개를 들었다가 순자를 보고는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야. 카페 구경 좀 하려고 왔어. 카페 안에는 손님이 5명쯤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어요. 모두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소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희 바쁜데요. 괜찮아. 잠깐 보려고 왔지. 순자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가 깔끔했어요.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도 세련됐습니다. 이런 걸 차리려면 돈이 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게 잘 되나 보네. 손님도 많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순자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래도 이 가게 차릴 때 내가 보증 서준 보람이 있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와 소라에게 쏠렸어요. 소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왜?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보증 안 섰으면 이 가게 못 차렸잖아. 사실 순자는 보증을 선 적이 없었습니다. 진호 부부는 대출을 받아서 카페를 차렸다고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라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였죠.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윤 여사의 조카딸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와 다툴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게.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라는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내왔어요. 손이 떨려서 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맛있네. 소라야, 장사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그 말을 남기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지갑을 꺼냈어요. 커피값 얼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드세요. 아니야. 장사하는데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순자는 5,000원을 카운터에 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소라가 창밖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떠올리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필요했어요. 아이디를 만들고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없었고 글만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누구를 지목한 것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비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라가 본다면 분명 자기 얘기라고 느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였어요. 순자는 예상했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왜 가게에 오셨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가게 구경하러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소라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대요. 손님들 앞에서 보증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 창피한 일이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소라도 힘든데.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호야, 너는 내 엄마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왜 내 생일엔 김밥 하나 던져주고 가면서 마누라 친구들이랑은 고급 레스토랑 가서 파티하냐?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순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둥 마는 둥 마음은 계속 진호 부부에게 가 있었어요. 카페에 다녀온 이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진호도 소라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라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소라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뭐가? 어머니 때문에 가게 손님들이 수군거려요. 보증을 섰다느니, 불법 대출을 받았다느니, 어머니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도 봤어요. 순자는 팔짱을 끼고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진실은 드러나는 거라고 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가게 차렸는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운영하는지.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몰라. 근데 너희도 나를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서러운지.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어머니는 맨날 집에만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이야. 의무 대상이 아니라.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봤다는 걸 순자가 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그건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쓴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시어머니 흉을 봐도 되는 거야?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진호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지. 그런데 이제 나는 촌스럽고 돈 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렇지? 어머니, 제발.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고소해. 내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겠지. 소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순자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어지러움도 느껴졌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혈압계를 꺼내 혈압을 쟀어요. 180에 100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죠. 순자는 서둘러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져서 침대에 누웠어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병실이 쓸쓸했어요. 핸드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진우였어요.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죠.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 제발요. 순자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진호가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병원이야. 네. 무슨 일이세요? 진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혈압이 올라서 입원했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안 와도 돼. 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복수 같은 거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엄마, 근데 너희도 잘못한 거 알아?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거.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그만할게. 나도 지쳤어. 너희도 편하게 살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어요.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뒤에는 소라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진호가 다가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라고 했잖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도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진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요. 가게도 폐업 위기예요. 손님들이 다 소문 듣고 안 와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끝났구나.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사흘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진호와 소라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순자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죠.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저 하늘 아래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 순자는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고소장 통지서가 들어 있었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인은 이소라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고소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운 거였죠. 순자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고소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카페 보증 얘기와 불법 대출 관련 언급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고소장 받으셨죠? 진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소라를 말렸는데 안 들어요. 소라가 너무 화가 났대요. 가게가 정말 망할 것 같대요. 그래서 내 엄마를 고소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소문이 퍼져서 장사가 안 돼요. 저희도 사람인데 참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너희도 사람이지.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냐? 엄마, 그게 무슨... 내 엄마는 김밥 한 줄 던져주고 가도 되는 사람이야? 친구들한테 촌스럽다고 흉봐도 되는 사람이야?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날 무시했어. 나는 그냥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야. 엄마.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던 진호였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바쁜데도 생일 때 찾아갔잖아요. 김밥 하나 던져주러. 그것도 못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는 너무 많은 걸 바라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자기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으로 대해달라는 게 욕심이었던 걸까요? 그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미안하다. 순자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순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앨범을 펼치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와 남편 그리고 아기였던 진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진호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호. 순자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교복 사느라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던 일.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순자도 행복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진호는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의 진호는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호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자와 진호 그리고 소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자는 희망이 있었어요.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라는 순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짐으로만 여겼죠. 순자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앨범을 덮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저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는 존재들. 내가 사라지면 저 애들은 후회할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안 할 거예요. 오히려 편해질지도 모르죠. 귀찮은 시어머니가 없어졌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자 순자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자기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없어지는 게 나은 사람이 된 겁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아진 자신의 몸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순자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핸드폰도 꺼놓았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윤 여사는 계속 두드렸어요. 순자 씨, 나야. 문 열어줘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자 윤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래요? 밥은 먹고 다녀요? 윤 여사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만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죠.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순자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나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먹어요. 윤 여사는 순자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각종 반찬들.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계속 안 좋아 보여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더 묻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 내일 복지관 가는데 같이 갈래요? 거기서 노년 심리 상담 프로그램 한대요.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나도 작년에 우울할 때 거기 가서 많이 나아졌어요. 윤 여사는 고집스럽게 권했습니다. 순자는 귀찮았지만 계속 거절하기도 미안했어요. 그럼 한 번만 가볼게.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프로그램실에는 노인들이 10명쯤 모여 있었어요.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르신들, 오늘은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어요. 분노의 밑바닥에는 사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외침이에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죠. 순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는 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화도 나지 않아요. 화가 난다는 건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었다는 증거예요. 순자는 멍해졌습니다. 자기가 진호와 소라에게 화가 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순자는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를 내고 복수를 하려 했던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였을까? 복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원했던 건 그저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생일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순자는 소라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썼어요. 소라야, 내가 화난 건 김밥 때문이 아니야. 가격이 싼 것 때문도 아니었어. 나는 그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생일날 김밥을 던져주고 간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먹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게 전부였어.
순자는 메시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복수 같은 걸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고소당하는 것도 당연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너희가 너무 그리웠어. 아들이 그리웠고 며느리도 가족으로 사랑하고 싶었어. 그게 죄라면 나는 죄인이야. 메시지를 다 쓰고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내야 할까요? 보내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 같았어요. 순자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아마 안 올 거예요. 소라는 이미 고소장까지 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와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화해였다는 걸,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왔고 아들과의 관계도 망가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름달이 뜨면 가족들과 함께 창밖을 보곤 했죠. 남편과 진호, 셋이서 나란히 서서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다 같이 건강하게 지내자. 그게 순자의 소원이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그 소원은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다 꺼냈으니까요. 비록 용서받지는 못하더라도 진심을 전했으니까요. 순자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라에게서 아무 답장이 없었어요. 순자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계속 나갔어요. 윤 여사와 함께 가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죠. 그날 오후 순자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어요.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도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소라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는 손에 든 봉투만 만지작거렸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꺼내 순자에게 내밀었어요. 순자가 받아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소 취하서였어요. 어머니, 고소 취하했어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어머니 문자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미웠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삶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제 친구들은 다들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갇힌 것 같았어요. 소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싫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삶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더 희생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라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미웠던 건 사실 제 자신이었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어머니한테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소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문자를 읽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짐으로만 봤어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우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라야,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시집살이가 쉬운 게 아닌데.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김밥 한 줄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됐을 텐데. 소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소라가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자도 소라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편지도 썼어요. 소라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펼쳐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제가 너무 어렸어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아니, 제대로 된 딸이 되고 싶어요.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라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고맙다, 소라야. 순자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도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가게 폐업하기로 했어요. 뭐? 손님이 너무 안 와요. 소문이 퍼져서요. 그래서 다음 달에 문 닫기로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탓이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무리하게 시작한 거였어요. 준비 없이 가게를 차렸거든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일이었어요. 소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우리 부부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진호 오빠도 변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호도 힘들었겠구나. 네.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진호한테 너무 심했어. 아들을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진호 오빠가 어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같이 밥 한번 먹자고요. 진짜로 같이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러자. 이번엔 내가 밥 할게.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어머니. 소라가 다시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자는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따뜻했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이했어요. 순자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손녀 은서의 5번째 생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봐요. 은서가 색종이로 만든 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굽혀 은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우와, 우리 은서가 만들었어? 정말 예쁘다. 할머니 드릴 거예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꽃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꽃을 받아 가슴에 안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음으로 감췄습니다. 부엌에서는 소라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소라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손이 많으면 빨리 끝나지.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소라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어머니, 은서가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보러 가자고 난리예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은서가 너무 예쁘더라.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 어머니가 잘 봐주셔서 그래요. 이제 은서한테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은가 봐요. 소라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순자는 소라의 어깨를 툭 쳤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제일이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진호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사왔어요. 은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요. 그래, 수고했어.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호는 부엌으로 와서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순자와 소라가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둘이 참 잘 맞네요. 보기 좋아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서는 생일 고가를 쓰고 신이 나 있었어요. 순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죠. 미역국, 잡채,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 자, 다들 준비됐지?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진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은서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은서가 소원을 빌었죠. 우리 은서 무슨 소원 빌었어? 소라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서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울렸거든요. 진호도 소라도 미소를 지었어요. 밥을 먹으며 소라가 순자에게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였어요. 순자는 김밥을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네. 어머니 생일 때 그 김밥 기억나요? 저도 이제 직접 만들어요. 맛있게 먹어주세요. 소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소라의 정성이었습니다. 이 김밥 맛있네. 정성이 담겼어.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작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편의점 김밥 한 줄을 던지듯 건넸던 날.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어머니가 던지신 그 김밥 아직도 기억나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기억해. 그날 이후 저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진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라,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어줘서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서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초코 케이크였어요. 은서는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죠. 저녁이 되어 진호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조심히 들어가. 은서 감기 조심하고.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소라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진호도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은서도 할머니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가족이 떠나고 순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을 정리하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죠. 가족이란 게 결국 미워하면서도 다시 손잡게 되는 인연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늘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자와 진호, 소라, 그리고 은서.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순자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사진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소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아.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 생에도 다시 엄마하고 싶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순자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순자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안고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사연 폭풍이었습니다.